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대표는 그냥 대표가 아니라 공천권을 가지는 대표입니다. 이재명 의원이든 그 밖에 다른 대표를 준비하는 분들이든 쉽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번 선거도 보니까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아,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드라마틱한 정치를 하실 거다. 그럼 이번 당 쇄신 국면,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역할을 할 거라고.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근데 당내 기반이 없잖아요. 들어온 지 2달 되신 분이 전혀. 뭘 어떻게 합니까? 이 정치는 메시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는 한 템포 쉬시는 게 낫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라면 예.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누가 당대표 될 수 있나? 누가 구심점이 될 수 있나? 누가 끌고 갈 수 있나? 아, 대안이 있느냐? 대안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단일성 지도 체제 말고 집단 지도 체제도 좀 고민을 해보자. 지금 세상은 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이 변화하는 세상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민주당의 문제는 정치해온 방식의 문제, 또 가치와 노선의 문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정치권의 어떤 관행의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리고 세대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황골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70년대, 80년대 생들로만 이루어진 집단 지도 체제를 가능한 겁니다. 586 용태 백날 이야기해봐야 개혁의 주체 세력이 마련돼 있지 못하면 안 나가죠. 그분들이 왜 나갑니까? 밀어내는 사람도 없는데, 그 다음에 대안도 없는데. 그래서 대안이 없다면 이런 식의 어떤 집단 지도 체제 이런 것들이라도 좀 고민을 해서 어떤 변화의 몸부림을 찾아야 된다. 더더구나 국민들은 희망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찾습니다. 예를 들면 강병원, 예. 강훈식, 예. 전재수, 아하. 이소영, 뭐 박주민 5명이 출마해가 기호 1번을 주라. 아, 그룹으로 출전이에요? 기호를 주라. 그룹으로. 그러면 당선되면 이 5명이 지도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명직이라든지 또는 이래 저 추천받고 해가지고 네. 지도부를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네네. 이 집단 지도 체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대표는 그냥 대표가 아니라 공천권을 가지는 대표입니다. 이재명 의원이든 그 밖에 다른 대표를 준비하는 분들이든 쉽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 체계를 다 갖춰놨습니다. 경쟁자가 있으면 현역 의원이든 그 사람이 당의 유력 주자든 누구든 간에 경선을 원칙으로 했고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공천의 칼을 들고서 당을 완전히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 공천권을 무기로 칼을 휘두르는 그것은 그 가능한 범주로서 이미 상정을 안 할 겁니다. 너무 이게 공천권 때문에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앞서 나가는 거다. 당의 현실과 맞지 않다. 저희들도 이번에 그 지방선거 공천을 하면서 민주당 공천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예. 시스템 공천도 돼 있지만은 그러나 또 허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 대표가 여러 가지 개입할 여지도 많고 활용할 수가 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공천관리위원회 또 개입 여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완벽한 건 없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전당대회 전에 먼저 꾸려야 되는 건 혁신비대위거든요. 혁신비대위. 비대위의 비대위입니다. 아니, 얼마나 급하면 비대위를 또 꾸리나. 사실은 이게 현실화될까 싶었는데. 급합니다. 현실화가 얼마나 급하면. 자, 그럼 그 혁신비대위는 또 누가 끌고 갈 것이냐 이건데요. 네. 하마평이 언론에 떠도는 걸로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광재 전 의원, 이상민 의원 뭐 이런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당무위원 의원총회 이제 연석회의를 통해서 원칙은 2가지로 정했습니다. 2가지 원칙. 2가지. 첫 번째는 당을 좀 아는 사람. 당을 알아야 된다? 네, 이거는 왜 중요한 당을, 원칙이죠?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의 생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불문율이랄까 예.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분이 왔을 때는 예를 들면 정당 조직을 기업 조직 대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2번째는 강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 강단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당의 요구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 당과 의견이 미스매치가 생기더라도 국민들의 상식을
바로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어야 강단. 되겠다. 문자 폭탄 아무리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단. 그럼요. 그런 거 있어야 되죠. 뭐 받는 건 좋은데 제가 좀 이게 가끔 화가 나는 게 문자는 이제 오는 순서대로 뒤에 온 문자는 뒤로 계속 밀리잖아요. 예. 먼저 온 문자가 먼저 온 먼저 게. 뜨니까 이제 부고장이라든지 이게 청첩장을 제가 문자를 못 봐가지고 조문을 못 가는 거예요. 어떡하고 좀. 아니 평생에 한 번 읽는 이게 조문인데 이게 문자 폭탄 때문에 계속 아이고. 뒤를 밀리니까 하루에 막 2,000건, 3,000건씩 오니까. 하루예요? 그럼요. 예. 이틀 돼버리면 엄청 5,000개가 돼버리고 한 3일 돼버리면 10,000개가 넘어가거든요. 어. 가끔 이제 화가 날 때가 문자 있고. 보내시는 분들 좀 그 앞에다 말머리 달아주세요. 아무튼 그런 것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휘둘리지 않을 수 그럼요. 있는 강단이 필요하다. 이미 그런- 민주당 의원들은 그 문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휘둘리는 의원은 한 번도 없다. 자, 혁신 비대위원장을 이제 잘 뽑아서 당의 쇄신을 이끌고 전당대회까지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지선에서 정말 민주당의 대스타가 하나 탄생했죠. 김동연 당선이. 예.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개표 시작부터 내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 개표가 시작되자 격차는 줄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 건 새벽 5시 32분쯤 이후 한 번도 재역전을 허락하지 않고 김은혜 후보를 0.15%포인트 불과 8,900여 표 차이로 꺾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또 그 씨앗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연 당선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죠. 그렇죠. 인생 역전이 있고 그런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도 보니까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아,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드라마틱한 정치를 하실 거다. 그럼 이번 당 쇄신 국면,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역할을 할 거라고.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근데 당내 기반이 없잖아요. 들어온 지 2달 되신 분이 전혀. 뭘 어떻게 합니까? 이 정치는 메시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틱한 인생, 드라마틱한 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드라마틱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던지는 메시지의 중량감이라는 것은 그냥 일개 도지사가 던지는 것이 아니고 일개 정치인이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고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것이 당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것은 저도- 단순히 세력의 문제는 예. 아닙니다. 저도 그게 동조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로서 대선 주자고로 완전히 컸지 않습니까? 네. 뭐 갤럽 여론조사에 보니까 앞으로 유망한 정치인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하고 같은 동급으로 20%. 아, 그런 조사 예, 있어요? 예. 선 오세훈 시장하고 동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초선 김동연 그런 후보하고 거 지금 본다면 동급입니다. 오태훈 시장도 우리 당의 대선 주자급으로 지금 완전히 예. 우뚝 섰는데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로 당선인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앞으로 경기도정의 어떤 이끄는 문제라든지 또 당내에 어떤 안착하는 문제 요것만 잘 넘는다면은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고 또 이번에 그 메시지의 어떤 파급력도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민주당은 국민만 생각하고 피 터지게 싸워라. 패배한 정당은 항상 싸우면서 길을 찾고 희망을 찾는다. 이거 뭐 덮고 흐지부지 아무 일 없는 듯 우리는 원팀 이러면서 갈 게 아니라 싸워야 할 때는 싸워라. 그럼 그러면서 길을 찾아라. 그럼